지금의 당신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누구를 만나든 그저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 하나가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는 내 삶의 흐름까지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까? 어떤 사람과 헤어진 날은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질까? 사람 때문에 내 운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 괜한 기분일까?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질문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하며 넘어갔지만 이제는 사람 하나, 말 한마디가 며칠을 마음에 남기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대화에서 괜히 말이 거칠어졌던 날, 배우자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낸 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집에 돌아와서까지 가슴이 답답했던 순간,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나?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일보다 사람 속에서 더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항상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운은 타고나는 거야. 사람 팔자가 다 정해져 있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 이 두 말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헷갈립니다. 운은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바뀌는 것인지,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러들이는 것인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어떤 시기에는 사람 문제로 계속 막히는지, 왜 어떤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이유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좋은 인연을 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의심과 경계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는 잘 되고 싶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사람은 다 똑같아.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함과 창조는 다릅니다. 원하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지만 창조는 마음의 깊은 결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밭이 굳어 있으면 싹이 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말해도 마음속 밭에 불신과 경계가 가득하면 그 씨앗은 자라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른 채 계속해서 사람과 운을 탓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운을 따로 떼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운은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말과 마음이 쌓여 만들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말, 사람을 떠올릴 때의 마음은 그대로 다시 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습관처럼 나오는 말,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기대하면 실망해. 사람 믿는 게 아니야. 이 말들은 상대를 향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 밭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반복은 길이 됩니다. 인연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이 구조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이 질문 하나만 가만히 안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왔을까?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날, 실망했던 밤, 관계가 틀어졌다고 느꼈을 때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내가 잘못이야. 내 팔자가 이렇지. 나는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나. 이 말들은 위로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곳에서 운의 방향을 천천히 고정시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힘입니다. 입술 끝에서 나온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진동은 가장 먼저 내 심장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말은 상대에게 닿기 전에 내 안을 먼저 긁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말의 구조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부르는 힘은 늘 내 말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운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말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한 말, 오늘 내가 나 자신에게 속삭인 문장 하나가 내일의 인연을 아주 조금 앞당기거나 멀어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마디가 내일을 바꿉니다. 입은 조금 무겁게, 귀는 조금 가볍게.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이 유난히 흔들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 말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외로움, 혹은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에 대한 조급함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간절함은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잘 지내고 싶고 멀어지고 싶지 않고 사람 사이가 부드럽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간절함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바뀌면 말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확인하고 싶어지고 설명하고 싶어지고 이해시키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말은 점점 많아지고 관계는 이상하게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하나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흐름을 여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움을 폭이나 체념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놔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마음 사이에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차잔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차는 담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잔을 깨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비우면
그 자리에 따뜻한 차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인연도 그와 비슷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들고 마음이 너무 바쁘면 인연이 머무를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기술은 더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덜 붙드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여백은 그 씨앗이 숨쉬는 공간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많이 상처가 되는 순간은 대개 이럴 때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 입술 끝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말은 대부분 잔소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아? 왜 항상 그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잔소리의 본질은 비난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기 있어. 내 마음 좀 봐줘. 그런데 이 마음이 말로만 쏟아지면 상대는 마음을 느끼기보다 압박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의도와 달리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이때 아주 작은 전환이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처받는 순간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 조금만 숨을 고르고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한 번만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를 잇는 말일까? 아니면 내 마음을 풀기 위한 말일까? 그 질문 하나로 말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대신 이런 문장 하나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짧지만 솔직한 이 말은 잔소리보다 훨씬 깊이 닿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한마디가 내일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운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입술의 결이 바뀌면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 반응이 쌓여 인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운을 만든다는 말에 아주 현실적인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운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이나 말을 멈추었는지, 몇 번이나 귀를 열었는지, 몇 번이나 내 마음을 먼저 보듬었는지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입은 조금 무겁게, 귀는 조금 가볍게. 이 말이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를 먼저 보게 되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운의 흐름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이 맑으면 있는 그대로 비추고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세상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아 보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결이 그 모습을 비추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느 날은 웃어 넘길 수 있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가슴에 남기도 합니다. 말은 그 말을 듣는 순간보다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원래 저래. 세상은 냉정해. 나이 들면 다 외로워. 하지만 마음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장면만 자꾸 모아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오늘도 피곤하다는 말로 하루를 열면 몸은 피곤한 증거를 더 잘 찾아냅니다. 반대로 그래도 오늘은 숨 쉴 여유가 있다는 말로 시작하면 아주 작은 여백도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말은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뇌는 명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난이든 걱정이든 농담처럼 던진 말이든 뇌는 그 말을 현실의 방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주 하는 말은 그대로 인생의 구조가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오늘 심은 말은 내일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사람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조용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마음속 말을 그대로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무 아래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러자 정말로 힘든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나무 아래 앉아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 후로 그의 주변에는 의심과 오해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뒤 그는 지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을 괴롭히는 나무야. 그 말을 들은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현실로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사람의 불행은 나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자기 마음을 그대로 말로 드러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멈춥니다. 정답도 교훈도 굳이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봅니다. 나는 하루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나무 아래에 놓고 있는가? 말은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나를 지나 사람에게 닿고 다시 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반복은 길이 됩니다. 인연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운이 달라진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리기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 먼저 올라왔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장면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히 반응합니다. 크게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말 몇 마디, 마음 몇 번의 방향만 조금 달리해도 인연의 온도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오늘 한마디가 내일을 바꿉니다. 말이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았고,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더 피곤해진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을 화의 문이라 하셨고 귀를 복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도달하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지혜가 늘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 말을 빌려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확인,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말로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원하지 않았던 업을 조금씩 쌓게 됩니다. 안 해도 될 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이야기,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 이것들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삶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음의 말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재산, 이야기, 집안의 흉, 선행에 대한 설명, 이것들은 자랑이라기보다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악의보다는 공허함에서 비롯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말들을 조금만 아껴두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바람이 덜 붑니다. 지키면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아무에게나 씨앗을 흩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씨앗일수록 조용히 품어도 충분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나씩 줄이다 보면 그 자리에 이상한 것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 뒤에 있는 마음, 표정 뒤에 숨은 사정, 침묵 속에 담긴 진심, 이때부터 귀는 정말로 복의 그릇이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깊어집니다. 염화미소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을 말해줍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순간 그 침묵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집니다.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데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흔들지 않으면 됩니다. 말이 줄자 보이기 시작한 것들, 들리기 시작한 것들, 느껴지기 시작한 인연들, 이것이 삶의 후반에 찾아오는 조용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운은 어디에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한마디, 오늘 하지 않은 한마디, 오늘 귀 기울인 침묵 하나가 내일의 인연을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 놓을 뿐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반복은 길이 됩니다. 인연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이 구조는 아주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한번 느끼고 나면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운이 바뀌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사실 내가 어떤 말로 그 사람을 맞이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불러냈는지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운은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의 내 마음의 자세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교훈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지켜야 할 규칙도 적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축원 하나만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귀가 조금 더 넓어지기를, 당신의 침묵이 외로움이 아니라 품격이 되기를.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인연을 건너오셨습니다. 남은 날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흘러가도 됩니다. 입은 조금 무겁게, 귀는 조금 가볍게. 오늘 한마디가 내일을 바꾸지만 오늘의 침묵은 그 이후의 삶을 더 부드럽게 안아줄 것입니다. 이 길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속도로 함께 걷겠습니다. 따뜻한 인연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머물기를 축원합니다.